장희빈, 그녀는 악녀가 아니었다.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 당신이 아는 장희빈은 조작되었다. 이 사약 못 먹어. 내가 왜 죽어? 여러분의 머릿속 장희빈은 어떤 모습입니까? 질투에 눈이 멀어 중전을 저주하고 아들의 고추를 잡아당기며 발악하다 비참하게 죽은 희대의 요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강렬한 이미지는 사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완벽한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3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악녀 프레임을 걷어내려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치정극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군주 숙종, 그리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던 서인과 남인의 거대한 당파 싸움. 그 피비린내 나는 정치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가장 화려하고도 비참했던 말이었습니다. 궁녀에서 왕비까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신데렐라 스토리를 완성했지만 결국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손에 철저하게 파괴당한 여인. 과연 숙종은 그녀를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철저하게 이용했을까요? 지금부터 막장 드라마보다 더 독하고 정치 스릴러보다 더 치밀했던 장희빈의 진짜 인생을 타임라인별로 재구성합니다. 진짜 악마는 누구였는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희빈, 본명 장옥정. 그녀의 출발점부터 다시 봅시다. 흔히 그녀를 미천한 신분으로 오해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신분상으로는 중인이었지만 그녀의 집안은 당시 조선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친가와 외가 모두 역관 집안으로 특히 종수부였던 장현은 청나라와의 무역을 독점하며 왕실보다 돈이 많다는 소문이 돌 정도의 거부였죠. 장옥정은 엄청난 부를 누리며 최고급 교육을 받고 자란 당당하고 자존감 높은 시녀성이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왜 굳이 힘든 궁녀의 길을 택했을까요? 여기엔 남인 세력의 거대한 기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에게 밀려 벼랑 끝에 몰린 남인 세력. 그들은 판을 뒤집을 히든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미모와 재력을 겸비한 장옥정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궁으로 들여보내 주상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입궁 순간부터 단순한 궁녀가 아닌 남인의 정치적 운명을 짊어진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숙종 역시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즉위해 쟁쟁한 원로 신하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는 타고난 정치적 감각을 지닌 괴물이었습니다. 그런 숙종의 눈에 들어온 연상의 여인 장옥정. 그녀는 아름다웠고 똑똑했으며 무엇보다 말이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맨스는 시작부터 강력한 장애물을 만납니다. 바로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였습니다. 서인 가문 출신이었던 명성왕후는 장옥정의 뒷배경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심히 독하다. 훗날 반드시 이 나라에 화를 불러올 것이다. 명성왕후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가차없이 궁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이 장옥정이 겪은 첫 번째 정치적 시련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실감한 순간이었죠. 몇 년 후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3년상을 치르는 중이라 여인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관례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죠. 이때의 숙종은 이미 예전의 힘없는 소년왕이 아니었습니다. 재입궁한 장옥정은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독점하며 승승장구했고 드디어 1688년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윤을 낳습니다. 당시 중전이었던 인현왕후 민씨는 아이가 없었기에 이 아들의 탄생은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옵니다. 숙종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겨우 2달 만에 원자로 정하겠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서인 세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가 아직 젊으신데
후궁의 소생을 원자로 삼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당대 서인의 영수이자 조선 성리학의 거두 83세의 송시열이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늙은 거물 정치인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감히 왕의 결정에 토를 달아? 너희들 전부 아웃. 이것이 바로 1689년의 기사왕국입니다. 서인 정권은 하루아침에 괴멸당했고 남인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인현왕후는 폐서인이 되어 쫓겨나고 궁녀 출신 장옥정이 조선의 국모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신데렐라 스토리의 완성이자 그녀 인생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는 바로 숙종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강력해진 서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장희빈과 아들을 가장 날카로운 칼로 사용한 것입니다. 왕비가 된 장옥정. 행복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을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나도 언젠가 인현왕후처럼 버려질 수 있다. 이 불안감은 그녀를 점점 더 히스테릭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지지 기반인 남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급속도로 부패했습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는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고 백성들의 원성은 노파만 갔습니다. 시중에는 쫓겨난 인현왕후가 불쌍하다는 동정 여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은 이미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죠. 가장 치명적인 건 숙종의 변심이었습니다. 숙종이라는 남자는 실증을 그 누구보다 빨리 느끼는 타입이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오만해진 남인들에게 염증을 느낄 때쯤 그의 눈에 새로운 여인이 들어옵니다. 바로 인현왕후를 모시던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 씨였습니다. 장희빈과는 정반대로 순박하고 조용한 성격의 최 씨에게 숙종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장희빈에게는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자신이 인현왕후를 밀어냈듯 자신 또한 저 천한 무수리에게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1694년 숙종은 또 한 번 판을 뒤집습니다. 갑술왕국. 남인들이 너무 설친다. 다시 서인 너희들이 들어와라. 정말 지독한 변덕이자 무서운 정치공학입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눈물의 복귀를 하고 중전 장씨는 다시 후궁인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왕비에서 후궁으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굴욕이었습니다. 차라리 폐위를 시켰다면 덜 비참했을까요? 숙종은 그녀를 궁 안에 살려두고 매일 그 굴욕을 맛보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장희빈의 성격이 파탄나기 시작했다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녀는 취선당 구석에 신당을 차리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인현왕후 저주 구판이 바로 이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인현왕후를 죽이기 위한 흑마술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단순한 기복 신앙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이미 이성을 잃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후궁으로 끌어내려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그 심정, 아마 지옥불보다 더 뜨거웠을 겁니다. 1701년 시름시름 앓던 인현왕후가 결국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충격적인 밀고를 합니다. 희빈 장 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려놓고 중전마마를 저주하여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숙종은 즉시 장희빈의 처소인 취선당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흉물스러운 물건들, 지프로 만든 인형, 붕어, 그리고 저주의 문구가 적힌 종이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고의 옥입니다. 관련된 궁녀와 무당들이 줄줄이 잡혀가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희빈 마마께서 시키셨습니다. 라는 자백이 나올 때까지 국문장은 피비린내로 진동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구단 장희빈이 발각되면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할 그 위험한 짓을 궁궐 안에서 그토록 허술하게 했을까요? 혹시 숙종은 이미 장희빈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숙빈 최 씨의 고변은 그것을 실행할 완벽한 명분이 되어준 것은 아닐까요? 숙종은 이 사건 직후 아주 중요한 법을 하나 만듭니다. 앞으로 비는 절대로 왕비로 승격시킬 수 없다. 이 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희빈,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다시는 중전이 될 수 없어. 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최후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사약을 뿌리치고 군졸들에게 제압당해 강제로 입이 벌려져 죽는 비참한 최후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숙종실록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숙종은 그녀에게 사약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진을 명했습니다. 왕의 여인이자 세자의 친어머니 국모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죠. 당시 조정은 그녀의 처형을 두고 며칠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소론 대신들은 세자 저하의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라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 장희빈이 대비가 되어 어린 경종을 휘두르며 또다시 피바람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여인이 살아있는 한 이 나라의 당파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며칠, 장희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사에는 그녀가 아들 경종을 불러 이 씨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며 하초를 잡아당겨 고자로 만들었다는 엽기적인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는 승자인 서인들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루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을 겁니다. 자신이 비참하게 끌려 나갈수록 아들 세자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그녀는 어머니로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길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정치적 승부수였을 겁니다. 장희빈이 죽고 난 뒤 숙종은 묘한 행동을 합니다. 죽일 때는 그렇게 냉혹하더니 장례는 꽤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심지어 그녀의 사당에 직접 제문까지 지어 보냅니다. 죽이고 나서 베푸는 이 소름 끼치는 자비. 어쩌면 숙종에게 장희빈은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이자 동시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정치적 라이벌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분명 선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중인 출신의 여성이 자신의 능력으로 왕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를 희대의 악녀로 만든 건 폐쇄적인 조선의 신분제도와 남성들이 주도한 잔혹한 붕당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 여인을 철저하게 정치도구로 이용했던 비정한 왕 숙종이었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제 악녀 장희빈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겨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악녀가 아니라 그저 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높이 오르고 싶었던 욕망에 솔직했던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